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이강무 멘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빌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인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반기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꽉 찬 20분을 채워서 종목 세일즈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시장에 대한 시황 이야기를 건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어느덧 10월의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이 글로벌 시장을 어느 뉴욕 증시만 본다 기준을 잡고 시작을 했다라면은 오늘과 같은 시장의 분위기를 사뭇 다르게 느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현재 뉴욕 증시와 주변의 글로벌 증시의 장 분위기는 일단 미국 안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연기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시장의 줄다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방향성을 갖기보다는요, 이 두 가지 이슈로 하여금 일일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느 장단에 맞추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뉴스가 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는 다소 안정감을 더할 수 있는 대형주의 시선이 많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10월 중반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먼 선을 바라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주의 시선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한 이야기들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 시장에 대한 투자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고심할 것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이야기를 건네드린다면요. 상반기까지 꾸준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 이제는 기간적인 조정과 그리고 지수적인 조정이 마무리 짓고 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부담으로 작용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포인트와 그리고 글로벌 경기 시장 안에서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가 세계 경기의 둔화까지 이끈다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달 사상 최저 PMI 지수를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연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하향선을 그렸던 중국 증시도 이번 달부터는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가까이에 있는 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힘입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약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의 줄다리기에서 안정적인 대형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시장에 숨어있는 저평가의 고성장 맞춘 중소형주를 잡아갈 것이냐 이와 같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매주 이 시간 마디마디마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종목군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시장에 대한 시황 이야기들을 건네드렸고요. 아무래도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바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개드렸던 종목군들 살펴보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 소개할지에 대한 간략한 포부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을 때요. 이 투자 고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지만은 이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첫 시간 소개해드리는 종목 보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은요. 바로 유진기업입니다. 앞서서 상반기 때 이 시간에서도 유진기업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을 줬던 좋은 기억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좋은 때를 포착해서 이 시간 첫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유진기업은 사실 이 시장에서 그동안 관심을 꾸준히 받아왔던 건자재 그리고 골조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이 뜨거운 여름날에서 시내 면세점에 대한 사업권을 냈을 만한 이런 또 현금 자산이 또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와 함께 이 유진기업에 대한 설명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유진기업은 이 부동산 경기와 그리고
건자재 관련된 기업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이 유진기업은 이 사업장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부동산 3법 이후에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상반기 동안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이끌었지만 지금 하반기 진행되면서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사실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바라보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이 유진기업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수도권 지역을 표기한 도시 모양입니다. 충청권과 전라도 지역에서도 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수도권과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 쪽에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레미콘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 및 골조 관련된 기업 산업도 비중이 있지만 레미콘 산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건설 현장에서 그리 최대한 가까이에 있어야지만 이런 원활한 물품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이 레미콘은 이 건설 현장에서 90분 마이 타임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9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레미콘 안에 있는 이 혼합물들이 굳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90분 안에 있어야지만 이 물품 공급이 원활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 주로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 유진기업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유진기업이 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경기를 보셔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시장이 아주 뜨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반기까지 이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저도 최근에 이 TV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있는데 SBS에서 이 스페셜 이 다큐에서 이 부동시장에 대한 거품 논란이 좀 한 차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하니 이 금리 인상의 시기에 맞물려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현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다가왔을 때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클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관련된 이 유진기업을 가져온 이유는요. 아직까지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보기보다는 그리고 현재까지 분양의 열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년부 하반기 때부터 올해 초까지 꾸준하게 지속 상승해왔던 마디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남아있는 열기가 식기 이전까지의 마디를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지표의 모습들이 꾸준하게 우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분양 열기가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2분기 때 사상 최대 분양 열기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도표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지만은 올해 10월 달에도 사상 최대 분양의 지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 유진기업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사실 이 부동산 건설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어떠한 이 건축물을 지어서 그 다음 분양을 만들고 그 분양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부터 실질적인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분양이 이미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이제는 시작하는 때이고 시작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러고 난데 분양이 시작됐을 때 건설 대금을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축 기자재뿐만 아니라 건설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시공의 첫 단계가 이 골조라든가 그리고 이 착공 면적을 다지는 일이 있겠죠. 그 중에서 건설 초기에 아무리 내년에 하반기가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건설 초기에 시작되는 유진기업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표가 더 중요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재미난 도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부동산 경기가 과거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07년도 금융위기가 있고 난 다음부터 회복세를 겪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주거당 이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는 부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부지가 넓다라는 거는 그만큼 레미콘 사업할 수 있는 유진기업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음 자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진기업이 가장 이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지난해 부동산 3법이
오기 이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경기 회복, 경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건설 업황이 전환되는, 그리고 또 부동산 3법 이후에 재건축과 그리고 이 건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주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은 국내 지표만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왔고 최근까지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의 초기 단계 이후에 그리고 건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거주를 시작할 때 건설 대금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건설 대금을 받는 시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성을 따지게 될 텐데 유증기업이 이 부분이 가장 장점입니다. 수도권에 있고 또 안정적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주요 건설사와 제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지방에만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보다는 대형 건설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유증기업이 더 좋아질 것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을 먼저 보고 계신데 그동안의 부동산 경기가 이와 같은 그림으로 시작되는데 유난히도 2015년도에 착공 그리고 시공을 새롭게 크게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대형 건설사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장점인데요. 또한 바로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형 건설사가 어느 지역과 어떤 건물들을 짓고 있는지를 보셔야 할 텐데요. 일단은 상단에 보이는 실선과 하단에 보이는 실선이 이 수도권과 지방을 나뉘었을 때 이 분양에 대한 추이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일단 14년도와 이번 상반기까지 볼 수 있는 도표이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이 이격도가 사실은 이전부터는 방향성을 동일하게 가고 있지만 어느 일정한 이격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부동산 3법 그리고 글로벌 이제 경제부총리의 그 경제 개혁안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수도권에 밀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원인이 있겠죠. 계속 점차 청년 실업이 많고 있지만 또한 한 가지 문제가 수도권으로 혹은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인구들 차이 때문에 계속 더 주거 환경이 필요한 공간이고 또 대형 건설사가 그만큼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유증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할 없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대형 건설사와 제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대형 건설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경기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전세난이라고 할 만큼 뉴스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세가율 자, 이 전세가율이 무엇이냐면은 아파트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분양을 먼저 하게 되는데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이 가구 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충족시키는 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죠. 만약에 부족한 이 분양의 비율을 다시 한번 이 시공사에서 전세로 전환시켜서 분양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분양 물량을 공급하는 이 전세가를 전환시키는 비율을 전세가의 비율을 합니다. 이 부분들도 사실 2007년 이후부터 V자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있는 지표가 어느 정도 일정선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비수도권 지방에서 부분들이 일정한 수준을 갖고 있다라면은 수도권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인 풍토가 계속해서 도시화되고 있고 도시로 집중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매물 소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추이가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미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세화 전환시킬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이 분양에 대한 이 구멍난 건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우려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네.
자,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언젠가는 꺼질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바로 건너와서 우리 시장 안에서 금리에 대한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매매와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한 수급 전세 부분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전세 비율은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일정한 비율로 진행되고 있는데 매매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작년 2012년도부터 해서 15년도 상반기까지 볼 텐데요. 일단은 주어진 매매 물량 대비해서 또 사고자 하는 매매자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올 상반기 때 정말 크게 뜨거웠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표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부동산 3법 이후에 큰 상승 그리고 가격적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려할 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도표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 주간별로 해서 아파트 매매 건수를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도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수도권과 지방 물론 이제 동시적으로 모두 다 매매가 활성되고 있지만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수도권이 이 지방에 대한 물량을 거의 앞질러 가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이 금리 인상의 시기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한은에서 이 금리가 변동되는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건축 기자재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성장성을 보실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유진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진기업이 가장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뉴스가 그동안 이제 동양사태라고 불리웠던 동양의 지주그룹을 최근에 지분 매입을 하면서 그 또한 동양시멘트와 이 삼표와 업계 2위죠. 예. 유진기업이 레민콘 시장 1위 기업인데 2위 기업이 삼표입니다. 삼표가 최근에 그 동양의 동양시멘트를 매입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삼표는 반사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강점을 보이고 있고 또 유진기업은 또 동양을 그룹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지분법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업계의 1위인 유진기업이 사실은 이 동양에 대한 메리트라고 한다라면은 시멘트 사업과 그리고 레미콘 사업의 부분들을 강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동양 사태를 빌었던 동양을 왜 매입을 하느냐? 사실 어찌 보면은 현금성 자산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동양에 대한 부분들은 물량이 사실 여러 군데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의 지분만 확보하더라도 이 경영권이라든가 반사적인 기업을 큰 인수를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동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와서 업계 2위였던 삼표가 동양 시멘트를 매입하면서 차익이 생기게 되었는데 동양이 이 갚아야 될 돈이 2천억인데 이 매각하게 된 자금이 7천억입니다. 그럼 5천억 원의 차익이 생기면서 기업을 재구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 기업을 싼 지분으로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장점과 그 또한 이 동양 시멘트를 내주었지만은 동양 레미콘 사업이라든지 골조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유진기업이 이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분들을 다른 지역들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우려점이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또 시장에 난무할 수 있는 뉴스들까지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려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진기업의 작은 또 새로운 관점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가격적인 전략 제시들도 하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가격 전략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 매수가 6,300원에서 6,600원 밴드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매수가 체결됐을 때 1차적인 목표가 7,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완만하지만은 그래도 우려되는 손절 라인대를 지킨다면요 6,000원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다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과거의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 안에서 역시나 유진기업도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그리고 부동산 3법 이후에 대한 정책 기조까지 수혜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 여름 아주 뜨거웠던 시장에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7월 달에 시내 면세점에 대한 사업권을 두고 쟁탈을 했었습니다. 유진기업도 현금성 자산이 많은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 수도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테마파크에 대한 또 이 사업안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시내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긍정적인 시사로 단기적인 상승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결과론점 본다라면은 그 시내 면세점권에서 입찰이 탈락되는 아쉬움을 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본다면요. 시내 면세점으로 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시사를 했는데 탈락했다라면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간이 소화되고 난 다음은 지금 주가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상승까지도 반납할 수 있었던 악재로 되돌림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시내 면세점이 탈락을 했지만 그 만들어냈던 부지와 새로운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이 매각 입찰은 실패를 했지만은 지금은 주가를 보았을 때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반등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가격대를 지킨다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추세 전환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대가 6,300원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6,300원대와 6,600원 사이라면 충분히 지금 추세 전환점, 변곡점을 매수 가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는 부분 안에서 지난 마디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시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의 마디 매매는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목표가를 7,900원대까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마디만큼은 그래도 부동산 경기에 대한 열기를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유진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시장에서 대형주의 시선을 옮겨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마디를 찾아갈 수 있는 중소형주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인사를 드리면서 이 유진기업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다렸을 만큼 앞으로도 좋은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울경제에서 7주년 이 머니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뿐만 아니라 보험과 부동산에서 대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현장에 오셔서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크게 강연회를 진행하는 만큼 푸짐한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